2024년 어느 토요일 밤 세 사람이 똑같은 숫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셋 다 1등에 당첨됐어요. 각자 손에 쥔 금액은 16억 원. 한지는 그 돈으로 평생 꿈꿔왔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상호는 최대한 안전하게 묻어두기로 했고, 지혜는 이 돈을 더 불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진의 통장엔 2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상호는 16억이 거의 그대로 있긴 했지만 지혜의 자산은 어느새 4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한진을 만나보겠습니다. 35살,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당첨 소식을 확인한 순간 한진은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가서 입금을 확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해요. 한진의 버킷리스트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가장 먼저 벤츠 S클래스를 사는 것, 두 번째는 강남에 집을 마련하는 것, 세 번째는 1년간 세계 일주를 하는 것, 그리고 남는 돈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16억이면 평생 써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호는 좀 다릅니다. 38살, 제조업 공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성실한 사람이에요. 재밌는 건 상호는 당첨을 확인하고도 다음날 출근부터 했다는 거예요. 상호는 원래 걱정이 아주 많은 성격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16억 전액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금리 3.5%, 1년 만기였습니다. 계산해보니 1년의 이자만 5,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니기로 했고 당첨 사실은 부모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32살,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마케터예요. 지혜가 당첨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유튜브 검색이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관리 방법, 복권 당첨 후 파산 사례, 자산 관리 전략. 밤새 공부하면서 지혜는 깨달았어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 안 가서 다 날릴 거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지혜는 재무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조언은 세 가지였습니다. 6개월간 큰 결정 미루기, 생활비와 투자금 분리하기, 그리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기. 지혜는 이 조언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생활비로 1억을 예금에 넣어두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금으로 1억을 더 적금에 넣고 나머지 14억은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하기로 한 거죠. 미국 S&P 500에 7억, 배당주 ETF에 3억, 미국 채권에 2억, 금이나 원자재에 1억, 그리고 부동산 리츠에 1억을 배분했습니다. 목표는 연 7, 8%의 안정적인 수익이었습니다. 회사는 6개월 더 다니다가 정리했어요. 여기서 잠깐, 로또 당첨자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로또 당첨자 중에서 무려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갑작스러운 부가 주는 충격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sudden wealth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뇌가 급격한 재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16억을 손에 쥐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수준에 맞춰서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연봉이 5천만 원일 때는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다가 16억이 생기니까 갑자기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16억이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이 나가잖아요. 16억을 1억 2천으로 나눠보면 13.3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년 뒤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순간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사업 제안, 도와달라는 요청. 처음엔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주다 보면 어느새 절반이 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진, 상호, 지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진의 1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제일 먼저 산 게 벤츠 S클래스였어요. 가격이 1억 5천만 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현금으로 샀죠. 다음은 강남 오피스텔 35평에 12억이었습니다. 이것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어요. 그리고 바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퇴사하자마자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유럽에서 3개월, 미국에서 2개월, 동남아에서 2개월을 보냈는데요. 전부 비즈니스만 타고 다녔고 5성급 호텔만 묵었고 미슐랭 레스토랑도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봤습니다. 7개월 동안 쓴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 차에 1억 5천, 집에 12억, 여행에 1억 5천, 기타 소비까지 합쳐서 통장에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안심했습니다. 집이 12억짜리니까 급하면 팔면 된다고 생각했죠. 상호의 1년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16억은 여전히 예금 계좌에 그대로 들어 있었고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받은 이자가 5,6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상호는 이 이자만 가지고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월로 따지면 460만 원 정도 되니까 회사에서 받는 월급 30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76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였죠. 하지만 상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어쩌지? 금리가 떨어지면 어쩌지? 아프면 어쩌지? 그래서 예금이 만기될 때마다 또 똑같은 예금에 다시 넣었어요. 16억은 1년 내내 한 푼도 줄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당첨 사실은 여전히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지혜의 1년은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회사를 6개월 더 다니면서 후임자한테 업무를 천천히 인수인계했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자산 관리에 들어갔어요. 14억을 계획했던 대로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했는데 운이 좋게도 2024년 한 해 동안 시장이 꽤 좋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로 봤을 때 수익률이 약 18% 정도 나왔고 14억이 16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여기에 생활비 통장에 1억, 비상금 통장에 1억이 있었으니까 총 자산은 18억 5천만 원이 된 거죠. 2억 5천만 원이 불어난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 돈을 쓰지 않았어요. 생활비 통장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친구들이 회사 그만뒀다고 물어봤을 때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작은 프로젝트 몇 개를 하면서 일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거든요. 지혜는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소비자산과 생산자산의 차이입니다. 한진이 산 것들을 한번 볼까요? 벤츠 S클래스는 전형적인 소비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감가상각이 일어나죠. 게다가 보험료, 세금, 기름값 같은 유지비도 계속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이 차는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12억짜리 오피스텔은 좀 애매한 자산이에요. 만약에 월세를 놓았다면 생산자산이 될 수 있지만 한지는 본인이 직접 살고 있으니까 사실상 소비자산인 거죠. 반면에 지혜가 산 것들을 보면요. S&P 500이나 배당주 같은 건 생산자산입니다. 매년 수익이 발생하고 복리로 점점 불어나고 돈이 알아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이게 진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한지는 16억으로 소비를 샀고 지혜는 16억으로 수익을 산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벤츠 1억 5천만 원짜리는 5년 뒤면 중고차 시세가 6천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의 손실이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5년 동안 들어간 유지비가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1천만 원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같은 시기에 S&P 500에 7억을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연평균 10% 수익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5년 후면 11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수익만 4억 2천만 원이 나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벤츠를 타면서 느끼는 그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에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히도닉 아답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어떤 기쁨에도 결국 적응해버린다는 거예요. 벤츠를 처음 탈 때는 감탄하지만 3개월쯤 지나면 익숙해지고 1년쯤 지나면 또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로 얻는 행복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느끼는 안정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한진의 통장 잔액은 2,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니까 3년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700만 원 정도를 쓴 셈인데 관리비에 80만 원, 차량 유지비에 100만 원, 생활비로 300만 원, 교재비가 150만 원, 그 외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70만 원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피스텔 시세를 확인해 봤더니 떨어져 있는 거예요. 12억에 샀던 집이 이제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벤츠도 이제 5년 차가 됐으니까 중고차 시세를 알아봤더니 5,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오피스텔이 10억 정도 되고 차는 중고로 팔면 5,500만 원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통장에 남은 현금이 2,300만 원이었으니까 다 합쳐봤자 10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5년 사이에 5억 4천만 원이 증발해버린 거죠.
그날 밤 한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매일 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16억은 여전히 예금 통장에 그대로 들어 있었고 3년 동안 받은 이자를 합치면 1억 6,8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일부는 다시 원금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산을 정리해보면 17억이 되어 있었어요. 손실은 단 1원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상호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이 18%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상호는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 봤어요. 17억을 1.18로 나눠보니까 약 14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1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따지면 오히려 줄어든 거였어요. 상호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전하게 예금만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상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3년은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계획했던 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14억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1년 차에는 16억 5천만 원으로 18% 올랐고 2년 차에는 18억 8천만 원으로 14%더 올랐고 3년 차에는 20억 7천만 원으로 10% 정도 더 올랐습니다. 여기에 생활비 통장에 7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비상금 통장에는 1억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총 자산은 22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5년 만에 6억 7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지혜는 생활비를 아껴서 쓴 덕분에 남은 돈으로 조금씩 추가 투자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의 생활이 화려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고 차도 없었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갔어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냐고요? 지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조금 참으면 나중엔 평생 여유롭다고요. 실제로 지혜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10년 후 자산 40억을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자와 배당금만으로 살겠다는 거였죠. 여기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견이라고 했다는 바로 그 복리 말이에요. 복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지만 계속 굴리다 보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한진처럼 계속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억에서 시작했지만 1년 차에는 14억으로 줄어들고 3년 차에는 10억 6천만 원, 5년 차에는 7억 정도가 되고 10년쯤 지나면 결국 0원이 됩니다. 복리는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불리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쓰기만 하면 무섭게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당신은 몇 살까지 살 생각이세요? 한진이 지금 35살이고 평균 수명이 85살이라고 하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10억 6천만 원으로 50년을 산다면 월 평균 166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빠듯하죠? 반면에 지혜가 40억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 8%의 수익만 낸다고 가정해보면 1년에 3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2,600만 원이에요. 원금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고 수익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의 실체예요.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34년이 됐습니다. 한지는 이제 45살입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2,1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오피스텔은 작년에 팔아버렸습니다.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결국 8억 5천만 원에 급매로 내놨거든요. 벤츠도 작년에 처분했습니다. 중고차 시세가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 합쳐서 회수한 금액이 10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한지는 그 돈으로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5억짜리였습니다. 남은 돈은 5억 7천만 원. 한지는 다시 취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45살이라는 나이에 10년이라는 경력 공백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고 나서야 결국 작은 회사에 연봉 3,500만 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한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만 아껴 썼더라면, 투자라도 했더라면. 하지만 후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상호는 이제 48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예금만 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금리가 조금씩 오르내리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연 3.5% 정도로 계산하면 16억에 10년치 이자를 더해서 약 2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물가는 40%나 올랐습니다. 22억 5천만 원의 실질 가치를 계산해보면 22억 5천을 1.4로 나눠야 하니까 약 1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10년 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안전하게만 하면 안 되는구나.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돈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 투자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어요. 상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있었어요. 적어도 손실은 없었으니까요. 상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제 42살이 됐습니다. 현재 자산을 확인해보니 43억이 되어 있었어요. 14억으로 시작해서 10년 동안 연평균 11.5%의 수익을 내다 보니 복리의 마법이 정말로 현실이 된 거죠.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 S&P 500에 20억 정도, 배당주에 10억, 채권에 8억, 그리고 기타 자산에 5억 정도가 여러 곳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자산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1년에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혜는 지금 이자와 배당금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재투자하니까 자산은 계속 불어나는 중이에요. 작년에는 작은 카페도 열었답니다.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워졌냐고요? 지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별거 안 했다고. 그냥 참았을 뿐이라고요. 10년 전에 벤츠를 참았고 강남집을 참았고 세계 일주를 참았던 그 선택들이 지금은 27억의 가치가 된 겁니다. 자, 세 사람 모두 똑같은 16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한지는 5억 7천만 원이 남아있고 상호는 2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 가치로는 16억이고 지혜는 4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한지는 지금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욕망을 충족시켰죠. 상호는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조용히 손해를 보는 길이었어요. 지혜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당장은 참았지만 10년 후를 내다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의 선택이 정답일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한진이 5년 차에 큰 병에 걸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요. 그랬다면 그 여행, 그 벤츠, 그 강남집이 오히려 정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확률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당신은 85살까지 살 확률이 높고 16억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지고 소비는 일시적이지만 투자는 누적된다는 것.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뭘까요? 답은 균형입니다. 한진처럼 전부 쓰지도 말고 상호처럼 전부 묻어두지도 말고 지혜처럼 전부 참지도 마세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1억 6천만 원으로는 정말로 갖고 싶었던 걸 사세요. 3억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묻어두세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기를 대비하는 거죠. 11억 2천만 원은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10년 후면 이게 약 25억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밸런스예요. 지금도 즐기면서 동시에 미래도 준비하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진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먼 미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10년 후에 40억보다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벤츠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로또에 당첨된다면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3개의 통장으로 나눠버리세요. 재미통장, 비상통장, 투자통장. 그리고 투자통장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애초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정말로 로또에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아무한테도요. 적어도 6개월은 완전히 비밀로 하세요. 그 6개월 동안 재무 설계사를 찾아가고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서 머리가 식었을 때, 그때 냉정하게 결정을 내리세요. 당첨 직후에 흥분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거의 100% 후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16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5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한진처럼 화려하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상호처럼 안전하게만 가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지혜처럼 참고 기다려서 진짜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